5억 원. 평생을 연구와 강의에 바친 어느 교수의 지식의 탑이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낼 평온한 노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이유가 나는 수십 년간 논리를 가르친 사람이라 절대 사기당하지 않아. 라는 그 단단했던 지적, 자부심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뼈아픈 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학생 앞에서 경제학의 논리와 이성을 가르쳐온 박정현 명예교수. 그의 서재는 낡은 손때가 묻은 경제학 원서들로 빼곡했고 스스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습니다. 교수님, 해외에서 200만 원이 결제 시도되었으나 저희가 이상 거래로 분류해 막았습니다. 박 교수는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알겠소, 조치해줘요. 그의 머릿속엔 역시 나는 이런 문제에 능숙하게 대처하는구나 하는 작은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기범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안전 조치를 위해 저희 공식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라며 URL을 보냈습니다. 박 교수는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의 높은 평점까지 꼼꼼히 확인하고는 의심 없이 설치했습니다. 역시 대기업 시스템은 다르군. 그의 논리적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땡땡땡 검사입니다. 박정현 교수님 명의의 대포통장이 거대 금융사기단 사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박 교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귓가에 맴돌던 확신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평생 명예 하나로 살아왔는데 내 이름으로 대포통장이라니? 말도 안 돼. 사기꾼은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비공개로 수사에 협조해 주시면 조용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박 교수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공포와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범인들은 그가 상황을 인지하고 가족이나 은행에 연락할 틈을 단 1초도 주지 않는 완벽한 연극을 펼쳤고 결국 그는 평생 지켜온 명예를 지키려는 절박함 속에서 노후 자금 5억 원을 안전계좌라는 이름의 사기 계좌로 모두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검사의 전화는 끊겼고 다시 걸자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박 교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가 잃은 5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작은 서재가 딸린 집을 짓고 평생 고생한 아내와 텃밭을 가꾸며 보낼 평온한 시간, 그 꿈 자체였습니다. 그는 내가 당했다고? 이 내가? 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나만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했던 통제감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최인숙 씨 부부에게 10년 넘게 거래한 동네 은행이 김 과장은 아들과 다름없었습니다. 부부가 스마트폰 뱅킹을 어려워하자 직접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올라와 공과금 이체를 도와주고 명절이면 작은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와 안부를 묻던 속 깊은 사람이었죠. 부부는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 앱 사용이 서툴러 모든 소통을 전화로만 진행했는데 사기꾼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부의 마음속에 김 과장은 가족처럼 깊고 단단한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김 과장은 부부가 지방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느 날 무거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으시죠? 그는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나 제가 두 분만 특별히 챙겨드리는 겁니다. 은행 VVIP 고객에게만 비공개로 판매하는
원금 보장형 국가채권 연계 상품이 있습니다. 라며 그럴싸하게 위조된 서류와 상품 설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공시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서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부부의 불안감은 김 과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 아들 같은 김 과장이 지켜준다 는 큰 안도감과 고마움으로 변했습니다. 부부는 1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서의 작은 글씨는 읽어볼 생각도 없이 5억 원을 그에게 맡겼고 그 돈은 은행이 아닌 사기꾼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쉽사리 비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두 가지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똑똑한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질까요?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적 함정 때문입니다. 박 교수처럼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번 이건 합법적인 검찰 수사다 라고 믿기 시작하면 중간에 드는 사소한 의심들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무시해버립니다. 검찰 수사가 원래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구나 라며 스스로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내가 속고 있다 고 인정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정과 신뢰라는 이름에 덫입니다. 최근 금융 사기는 대박 수익을 외치지 않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최신 코인 사기 수법은 특정 코인이 곧 상장될 것이라며 돈을 받고 전자지갑에 코인을 실제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자기 지갑에 코인이 들어온 것을 보고 안심하지만 그 코인에는 특정 날짜까지 거래가 불가능한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약속의 날 사기꾼은 사라지죠. 이는 대박의 욕망이 아닌 자산을 지키려는 안전에 대한 갈망, 즉 우리의 공포를 자극하는 훨씬 더 교묘한 수법입니다. 셋째, 지인과 땅에 대한 막연한 환상의 위험성입니다. 이 땅은 무조건 오른다는 기획부동산의 가머니설은 은퇴자들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획부동산에 다니는 친구에게 속아 몇천만 원이 10년째 묶여 있다 는 한탄 섞인 경험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상대는 바로 적당히 친한 지인입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가까운 지인에 대한 신뢰가 결합될 때 합리적 판단은 실종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교한 덫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단순히 의심하고 피하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내 노후 자산을 지킬 견고한 성을 쌓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지침입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나의 노후 포트폴리오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내 모든 노후 자산을 펼쳐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왼쪽에는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현황, 개인연금 등 들어올 돈을, 오른쪽에는 주택담보대출, 예상 생활비 등 나갈 돈을 적어 보십시오. 사기꾼은 우리 자산의 일부만 흔들어 전체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자산 전체의 그림, 즉 숲을 보고 있다면 사기꾼이 흔드는 나뭇가지 하나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홀로 결정을 금지하고 가족금융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최인숙 씨 부부의 가장 큰 실수는 단 한 명의 은행원에게 모든 금융 결정을 의존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 신뢰할 수 있는 자녀 등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우리집 금융결정위원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모든 금융상품 가입이나 투자는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이 위원회의 핵심은 객관적인 시선과 감정의 브레이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1대1로 고립시켜 공격하지만 위원회는 그 고립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세 번째는 48시간 냉각기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박정현 교수는 생각할 시간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사기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급함과 불안감입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입니다. 어떤 솔깃한 제안이나
위협적인 연락을 받든 무조건 48시간 동안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이 48시간은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성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안전 대피소입니다. 대피소 안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그저 가족과 대화하고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네 번째는 교차 확인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은행, 카드사, 검찰을 사칭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내가 직접 그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나 보내준 앱 혹은 편의를 위해 연결해 주겠다는 전화는 100% 다른 사기꾼에게 연결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카드 뒷면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된 번호를 누르는 작은 습관이 수억 원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적인 수익률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5.26%였고 IRP 실적 배당형이 13.27%, 원리금 보장형이 4.08%였습니다. 이 숫자들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나의 금융 백신 기준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안전 고수익 상품은 변종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교수의 무너진 자존감, 최인숙 어르신의 깊은 배신감. 노후 자금 5억 원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돈을 모으기까지는 수십 년의 땀과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슴 아픈 사례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만큼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겠지라는 섣부른 확신이 우리를 가장 큰 위험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힘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서 나옵니다. 내 자산을 정확히 알고 함께 의논할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원칙을 세우는 것.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꿈과 시간을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